순서를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이거는 그냥 이쪽 제가 발표할 주제에 이렇게 익스텐시브한 문헌들은 아니고요. 약간 제 개인적인 경험에 따라서 몇 개만 추렸는데, 일단 저는 원래 이제 박사학위 논문은 이제 알지브레이크한 넘버 시어리를 가지고, 알지브레이크 넘버 시어리 쪽으로 이제 알지브레이크한 방법을 가지고 일하는 걸로 박사 논문을 썼는데, 2006년도에 이 프라임 넘버 레이시스라는 익스파지토리 아티클이 나왔어요. 근데 굉장히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유심히 읽어보고 나서 이거에 혹시 펑션 필드 버전이 존재하는지 궁금해서, 일단 그래서 요 익스파지토리 아티클에 원래 이제 주된 내용이 요 체비셰프 바이어스라는 루빈스타인하고 싸나기 쓴 논문인데, 그거를 읽게 됐고,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펑션 필드 버전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을 해서 펑션 필드를 새로 공부하게 됐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작년에 그 에마누엘 쿠발스키라는 사람이 쓴 페이퍼를 또 접하게 돼서 이런 것들이 또 다른 쪽하고도 연관이 많이 돼 있구나, 그런 걸 또 알게 됐고, 그래서 또 이렇게 앞으로도 또 다른 내용의 주제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좀 전망이 있는 것 같아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일단 타이틀에 있는 리니어 인디펜던스라는 게 어떤 건지 정확하게 제가 스테이트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라임 넘버 레이스라는 말이 또 어떤 말인지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루빈스타인하고 싸나기의 결과들이 어떤 건지 또 정확히 말씀드린 다음에 이제 펑션 필드 버전의 제 결과를 소개시켜드리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네이선 앵이라든지 이런 다른 사람들이 어떤 결과들이 있는지 또 연관지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톡에서는 Generalized Riemann Hypothesis를 가정을 할 건데요. 그 Analytic Number Theory 하는 사람들이 흔히 쓰는 노테이션은 요 롤을 그 L 펑션이나 제타 펑션의 논트리비얼 제로라고 주로 그런 노테이션을 많이 쓰니까 이제 그걸 기억을 해두시면 좋고, 요 감마라는 레터가 요거가 이제 이미지너리 파트의 그 실수 부분인데, 그것을 흔히 오디네이트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그러니까 감마라는 레터가 나오면 항상 그 오디네이트 논트리비얼 제로의 이미지너리 파트라고 그걸 이제 기억을 하시면은 이거를 톡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리니어 인디펜던스라는 게 어떤 건지 일단 정확한 스테이트먼트는 이렇습니다. 원하시는 제타 펑션이나 L 펑션들을 가지고 그것들의 크리티컬 라인에 있는 제로들을 다 모아놨을 때, 그거의 오디네이트들을 다 모아놨을 때 걔네들이 Q상에서 리니얼리 인디펜던트가 된다는 게 이 리니어 인디펜던트 하이포시스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제 제너럴라이즈 리만 하이포시스를 가정하니까 모든 크리티컬 제로들은 다 크리티컬 라인에 있고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거보다 더 한 걸음 나아간 내용이죠. 그러니까 Q상에서 리니얼 인디펜던스. 이렇게 다른 루빈스타인하고 싸르나게 원래 페이퍼에는 그랜드 심플리시티 하이포시스라는 말로 소개가 되는데, 저는 오늘은 이제 리니어 인디펜던스라는 이름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이런 하이포시스는 증명하기도 어렵고 또 반증하기도 어렵거든요. 거기 라인에 있다는 것만 증명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그것들이 Q상에서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다는 거는, 이거는 뭐 아직 테크닉으로는 전혀 손댈 수 없는 문제라서 아직 넘버 필드 상에서는 뭐 theoretically 혹은 컴퓨테이셔널리 전혀 알려진 바가 없고요. 그래서 루빈스타인 싸르낙 페이퍼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냥 쉽게 말해서 리니어 릴레이션이 있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없다고 믿는다. 근데 그렇게 얘기할 게 저는 처음에 좀 이게 엉성한 말인 것 같은데, 생각하면 할수록 또 되게 깊은 의미가 있는 말인 것 같더라고요. 펑션 필드 버전에서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트리비얼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것보다는 훨씬 더 우리가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아시는 내용이지만, 여기 이렇게 커브에 제타 펑션이 있을 때 이것들이 이제 레셔널 펑션으로 Q to the minus S의 레셔널 펑션으로 쓰여지는데요. 이 위쪽에 있는 요 부분의 폴리노미얼들의 인버스 제로들이, 그 제로의 역수들이 이렇게 스퀘어 루트 오브 Q 타임스 익스포넨셜 펑션 오브 I 세타로 쓰여진다는 게 이제 베일의 증명이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기억하실 거는 여기 세타에 해당하는 것들이, 그 각도에 해당하는 것들이 우리가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오디네이트의 그 펑션 필드 버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펑션 필드 버전 오브 리니어 인디펜던스 하이포시스라는 거는 제가 정의하기를 똑같이 아까 그 넘버 필드 버전에서는 그 어퍼 해프 플레인에 있는 것들만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똑같이 이제 앵글들이 제로에서 파이로 가는 것들만 모아놓고
그 앵글들이 리니어 인디펜던스 오버 Q인데 모든 앵글들은 2파이 마줄로 2파이로 세는 거니까 요 셋에다가 우리 파이를 더 집어넣어 놓고 파이까지 넣은 셋들이 이제 리니어 인디펜던스 오버 Q일 때 우리가 펑션 필드 버전 오브 리니어 인디펜던스라고 제가 부르기로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제가 계산을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익스텐시브하게 해보지는 않았고요. 그냥 대충 몇백 개만 이렇게 해봤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리니어 인디펜던스 하이포테시스가 성립합니다. 걔네들이 Q상에서 리니어 인디펜던트라는 거 볼 수 있는데 가끔 가다가 이렇게 한 번씩 여기는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obvious하게 리니어 릴레이션이 존재하고요. 이거는 이제 요 이그젠플은 어디서 나온 이그젠플이냐면 요 폴리노미얼을 마듈러스로 잡고요. Q는 5로 잡고 요것은 뭐냐면은 그 쿼드라틱 캐릭터거든요. 마줄로 M의 쿼드라틱 유일하게 존재하는 리얼 쿼드라틱 캐릭터 그거의 L 펑션을 계산했을 때 이것 이렇게 나오는데 요 각도들이 이제 리니어 디펜던스가 나옵니다. 여기는.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중앙대학교 임보혜 박사하고 하고 있는 일은 이거를 이제 난 아벨리안 버전을 확장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경우에 있어서 저희가 찾은 이그젠플은 이제 S3 익스텐션을 요런 익스텐션을 잡아주면은 요 익스텐션의 제타 펑션이 요런 두 각도가 요 두 앵글이 등장을 하는데 요 두 앵글이 Q상에서 리니어리 디펜던트가 됩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은 그 릴레이션이 뭔지 잘 저희가 이제 처음 이 이그젠플 찾아놓고 이것도 이제 인디펜던트가 되나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이제 얘네를 더하면은 2분의 3파이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파이를 집어넣으면은 이제 리니어리 디펜던트가 나오는 거죠. 근데 이것들은 좀 익셉셔널한 것들이고 대부분의 경우는 리니어리 인디펜던트가 됩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작년에 나온 코바스키 페이퍼의 내용은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제대로 좀 재밌는 결과를 얻기가 어렵고 또 실제로 하나씩 체크해보기도 힘들고 그래서 제대로 하려면은 이 커브들을 패밀리로 다 모아놓고 이 패밀리 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는 게 제대로 하는 방법일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이제 이 논문에서는 이제 역시 그렇게 보는데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스퀘어 프리 마니 폴리노미얼 하나 고정해 놓고요. F를 고정해 놓고 얘네들을 어떤 커브를 만드냐면 하이퍼 엘립틱 커브인데 y 스퀘어 equals f of x times x minus t를 해놓고 이 t를 u는 그냥 쉽게 아파인 라인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x minus t의 이 t를 이제 패밀리로 다 돌리면은 대체로 우리가 q를 고정해 놓으면 이 패밀리 안에 커브가 q개 정도 나오게 되거든요. q to the first power 정도 나오게 되는데 코바스키가 보인 내용은 바이올레이션이 일어나는 커브의 개수를 요런 퀀티티로 바운드를 했습니다. 근데 요게 자세히 보시면 Q의 그 파워가 1보다 약간 작거든요. 1보다 1 over C만큼 작으니까 C는 이 정도로 생겼는데 특히 우리가 Q를 아주 크게 잡으면 바이올레이션이 일어나는 그 커브들의 개수들이 Q에 비해서 이렇게 적어도 소수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스테이트먼트가 되겠습니다. 증명은 코바스키가 저는 이제 그런 쪽 시어리는 잘 모르는데 하는 라지 시프 시어리를 이용해서 하게 되는데 하여튼 그런 건 이제 펑션 필드 버전에서 좀 알지브릭 지오메트리를 좀 심하게 하단 툴을 가지고 하는 그런 증명인 것 같고 나중에 일단 그래서 이제 이 정도로 인트로덕션을 마치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프라임 넘버 레이스라는 게 어떤 건지 제가 이렇게 약간 이렇게 애니메이션처럼 준비를 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프라임들을 우리가 대부분의 그러니까 모든 프라임은 2만 빼고요. 마줄로 4로 3 아니면 1이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여기다 리스트를 할 건데 제가 이렇게 화면을 넘기면서 보실 때 뭘 보시냐면 어떤 프라임, 어떤 위에 줄이나 아래 줄 둘 중에 어떤 줄이 앞서 나가는지를 이렇게 달리기 경주처럼 생각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12개인가 그러니까 12번을 쳐야 돼요. 이렇게 보시면은 처음에 3 나오고 처음에 뭐가 나왔지? 처음에 3이 나오고 그 다음에 5가 나오고 7이 나오고 11 나오고 그쵸 13 나오고 이렇게 하니까 아랫줄이 항상 조금씩 앞서 나가거든요. 이렇게 X를 키우면서 쭉 보면은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제대로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렇게 파이 1, 4, X를 마줄로 4로 1인 프라임 개수들이라고 치고요. X까지 세고 그 다음에 3, 4는 이제 마줄로 4로 3가 나오는 프라임들의 개수라고 했을 때 요 파이들을 전부 계산해 놓고
어느 쪽 컬럼의 값이 더 크겠느냐 이거를 보는 거랑 똑같거든요. 이거 애니메이션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제대로 보려면은.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시면은 요쪽 줄이 항상 약간 앞서 나갑니다. 13대 11, 87대 80, 155대 147에서 항상 앞서 나가게 되죠. 근데 언제나 앞서 나가느냐 그런 건 아니고 이렇게 가끔 가다가 뒤집어지는 장면이 생깁니다. 여기 보면은 1473가 살짝 앞서 나갔다가 그 다음 프라임으로 가면은 또 이쪽이 더 앞서 나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요 두 장면이 지금 이렇게 그 역전이 일어나는 장면이 생기고 그런 것들이 생기는데, 이게 우리가 이제 프라임 넘버 시어럼에서 다들 아시는 것처럼 원래 프라임의 개수는 이 x 오버 로그 x로 주어지지만 마줄로 m으로 a가 그러니까 한 레지드 클래스 하나에 해당하는 프라임 넘버들의 개수는 1 over phi of m이니까 어심토리칼리 얘기하자면은 다 똑같은 양으로 프라임이 분포되어 있다라고 아날리틱 넘버 시어리에서 우리가 배웠는데, 그거는 이제 어심토릭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관찰한 이 내용하고는 상관이 없다기보다 그거를 얘기해 줄 수 있을 만큼 강한 결과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레지드 클래스별로 프라임을 세는데 걔 중에 어떤 놈이 제일 많냐 이런 거를 알고 싶은 거기 때문에 아심토릭한 바운드 가지고는 그런 정보를 알 수가 없죠.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제가 이 전 슬라이드에서 보여준 그 마줄로 4 example이 이제 체비셰프가 처음에 이제 19세기 말에 발견한 거라서 그거를 이제 우리가 체비셰프 바이어스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프라임들이 마줄로 4로 3쪽으로 바이어스 돼 있다 이렇게 주로 표현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걸 공부를 해야 되냐면 x를 큰 숫자로 랜덤하게 뽑을 때 요런 pi of 3, 4x minus pi of 1, 4x가 x를 랜덤하게 추주했을 때 포지티브를 많이 가질 거냐 아니면 네거티브를 많이 가질 거냐 이거를 지금 우리가 알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probability에 해당하는 probability 랭귀지를 좀 지금 살짝 말씀드리려고 넣은 건데, 체비셰프가 관찰한 바는 아마 자주 생기는 것 같다. 50대 50보다는 많이 생기는 것 같다. 이런 게 이제 체비셰프의 관찰이었고, 이거를 좀 더 제너럴하게 하고 싶으면 이제 1 마줄로 4, 3 마줄로 4 이렇게 두 개만 하지 말고 여러 개를 갖고 하고 싶으면은 이렇게 마줄로 m으로 a라는 레지드 클래스에 얼마나 많이 들어있느냐 그러면은 how often does the register class A mod M get more primes than its fair share. 그래서 fair share라는 말은 원래 얘는 평균적으로 요만큼만 갖는 게 제 몫인데 요 제 몫보다 많이 갖겠느냐 적게 갖겠느냐 이거를 우리가 보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요 차이를 해놓고 이 펑션이라는 게 x를 랜덤하게 뽑을 때 포지티브 밸류를 자주 가지면은 제목보다 많이 갖는 거고, 네거티브 밸류를 많이 가지면은 제목보다 덜 갖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펑션이 x를 랜덤하게 추렸을 때 자주 포지티브가 될 거냐, 네거티브가 될 거냐 이거를 이제 알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만 해놓으면은 이 e가 이렇게 점점 커져서 공부하기가 좀 어려워지니까 얘를 좀 적당히 이렇게 스케일링을 해주는 게 좋은데, 그 스케일 팩터는 이제 좀 애널리틱 넘버 시어리에 의하면은 이런 정도로 스케일을 해주는 게 이제 맞는 스케일 팩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케일 팩터로 해놓고 나면 그러면 이제 어떤 걸 알 수가 있냐? 우리가 루빈스타인 산학이 준 결과에 의하면 99.59%만큼 이 익스프레션이 포지티브 결과를 갖는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테이블이 실제로는 꽤 괜찮은 테이블이죠. 그러니까 여러 개 중에 두 개 뽑았는데 사실은 99.59%라는 얘기는 대부분은 3 마줄로 4가 앞서 나가고, 그렇지만 반대되는 결과도 인피니틀리 많이 생긴다는 거죠. 0이 아니니까 정확하게 이 예.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정확하게 스테이트를 하려면은 좀 어널리시스 랭귀지를 이용해야 되는데, 그 랭귀지를 우리가 리미팅 디스트리뷰션이라고 제가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그 확률론에 등장하는 터미널러지가 되는데, 우리가 알고 싶은 이 펑션이 있을 때 이런 이 펑션이 어떤 특정한 레인지에서의 값을 얼마나 자주 갖겠느냐 이런 거를 재기 위해서, 만약에 이 펑션이 이 f는 테스트 펑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런 테스트 펑션을 바운디드 컨티뉴어스한 테스트 펑션을 찝었을 때 이 리밋이 만약에 항상 존재하면은 우리가 E가 리미팅 디스트리뷰션을 갖는다고 얘기하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리미팅 디스트리뷰션이라는 얘기는 이 함수의 레인지가 되는 구간, 그러니까 R이죠. 세로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래프를 그려놓으면 그 세로축의 probability measure가 정의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probability measure가 어떻게 정의되냐면은 그 테스트 펑션을 그 레인지에서 인테그랄을 했을 때 그 인테그랄의 밸류를 우리가 요 리밋으로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게
이제 요런 메저가 얼마나 자주 이 펑션이 고 A라는 셋 안에서 X를 랜덤하게 추출했을 때 얼마나 자주 A라는 셋 안으로 펑션 밸류가 떨어지겠느냐. 그거를 이제 계산하는 메저가 되는데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좀 더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그젬플을 뽑았는데 F 펑션을 그냥 캐릭터리스틱 펑션을 뽑았거든요. A상에서의 캐릭터리스틱 펑션, 메저 티어리에서 얘기하는 캐릭터리스틱 펑션을 뽑았는데 원래는 이렇게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디스컨티뉴어스 펑션이기 때문에 이 리밋이 존재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무시하고 이렇게 그냥 뽑아보면은 이 인테그랄을, 그러니까 이런 probability measure의 A라는 셋의 measure는 어떻게 계산되냐? 그러면 요거를 probability measure로 인테그랄을 하는데 정의에 따라서 이게 1A of E of T가 되는데 요 인테그랄의 그 값이 정확하게 뭐냐면은 이렇게 A라는 셋을 요런 셋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 E가 이렇게 변하면은 E가 얼마나 자주 A라는 구간에서 값을 갖느냐 요런 빨간 구간에서 값을 갖게 되죠. 그래서 요 그 분수가 지금 나타내는 거는 뭐냐면은 요 빨간 구간의 길이 분의 전체 길이 x에 우리가 x를 무한대로 볼 때 리밋으로 취하게 되면 이런 덴서티를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펑션 밸류가 a가 떨어지는 펑션 밸류가 a에 떨어지는 그런 셋들의 덴서티를 계산하는 그런 익스프레션이 되는데 그거는 이제 테스트 펑션을 캐릭터리스틱 펑션으로 잡았을 때 가능한 거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하려면은 우리가 엑스트라로 리미팅 디스트리뷰션이 뭔가 좀 좋은 조건이 만족된다는 걸 알아야 이런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리미팅 디스트리뷰션은 메저가 앱솔루트 컨티뉴티가 안 될 수도 있고 싱귤러리티 뭐 델타 펑션처럼 이렇게 한 점에서 싱귤러리티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이렇게 테스트 펑션을 디스컨티뉴스한 펑션으로 잡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하려면 메저에 대해서 좀 더 조건을 알아야 되고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여러 가지 또 베리에이션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 E라는 펑션이 우리가 디스크리트 셋에서 정의되어 있더라도 펑션 필드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할 건데 디스크리트 셋에서 정의되어 있더라도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레인지에다가 우리가 메저를 정의하는 거기 때문에 하등에 뭐 차이가 없겠습니다. 그냥 인테그랄을 서메이션으로만 바꿔놓으면 X상에서 똑같은 얘기를 다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만약에 E라는 펑션이 리얼 밸류드가 아니고 벡터 밸류드 펑션이면은 똑같이 할 수 있는데 그 경우는 메저가 이제 그런 요 R에서 정의되어 있는 메저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한 가지 기억하실 거는 우리가 리미팅 디스트리뷰션 얘기할 때 그 리미팅 디스트리뷰션이라는 거는 probability measure가 E의 range에서 정의되어 있는 메저라는 것만 기억을 하시면 이제 나중에 이거를 이제 하시는 데 도움이 되고 또 한 가지 베리에이션은 뭐냐면 루빈스타인 산학의 경우는 이거는 로그 메저를 쓰거든요. 그 덴시티를 로그 덴시티를 계산하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은 별게 아니고 그냥 그 그래프 E의 그래프를 그릴 때 이 X축을 그냥 우리가 평범하게 아는 스케일로 잡을 게 아니고 로그 스케일로 잡아서 이렇게 그리고 싶은 경우가 생기면은 그럴 때는 메저를 dt over t를 잡고 그 다음에 여기 1 over x로 나눈 대신에 1 over log x로 나누면은 이제 똑같이 할 수 있게 되고요. 예, 하여튼 그래서 이제 요런 것들을 좀 자세히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리미팅 디스트리뷰션 이그젬플 두 개를 갖고 왔습니다. 하나는 그냥 평범한 사인 펑션이요. 사인 펑션인 경우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A의 메저, 사인 X로 정의되는 리미팅 디스트리뷰션의 요 인터벌의 메저를 우리가 어떻게 계산할 거냐? 그거는 그냥 단순하게 이 길이가 얼마나 요게 이제 사인 펑션을 이쪽으로 쭉 계속 그리면요, 이렇게 뭐 빨간 구간 여기도 생기고 계속 생기잖아요. 그런 경우는 뭐 별게 아니고 요 빨간 거의 랭스를 계산한 다음에 그건 악사인 B 마이너스 악사인 A고요. 파이로 나눠주는 건 이제 probability measure를 만들고 싶으니까 적당히 노멀라이즈 해주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쉬운 케이스고 이런 경우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메저가 굉장히 나이스한 메저입니다. absolutely continuity 되고요. 뭐 원하는 모든 게 다 되는 경우고요. 그리고 만약에 펑션이 이런 펑션이면은 A에서 한참 값을 갖다가 B에서 또 한참 값을 갖다가 A에서 또 갖다가 B에서 갖다가 이런 경우는 조금만 금방 알 수 있는 게 요 메저가 이제는 A에서 절반의 값을 갖고 B에서 절반의 값을 가지니까 이런 경우는 메저가 두 포인트에서 집중되어 있는 그런 메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 포인트 셋의 메저가 one half고 나머지는 이제 메저가 없죠. 참 그래서 하여튼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이런 메저는 이제 앱솔루트 컨티뉴티가 안 되기 때문에 아까 한 것처럼 그 테스트 펑션을 넣어서 계산하는 게 불가능하게 되는 이그젬플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루빈스타인하고 사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했느냐? 이렇게 아까 똑같은 익스프레션이고요. 원하는
그 프라임 넘버, 그러니까 레지드 클래스 A에 들어있는 프라임 넘버들의 개수를 얘 원래 몫으로 뺀 다음에 그 다음에 적당히 노멀라이즈 스케일링을 주고 요런 것들을 이제 레지드 클래스를 여러 개를 한 번에 하고 싶으면은 걔네들을 여러 개를 붙여가지고 벡터 밸류드 펑션을 만들어준 다음에 요 이 펑션으로 정의되는 리미팅 디스트리뷰션의 매저를 공부하는 게 이 루빈스타인하고 사르낙이 한 주된 그 시오렘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매저를 우리가 다 만약에 충분히 공부하게 되면은 우리가 원하는 레이스, 예를 들어서 어떤 레지드 클래스가 프라임을 더 많이 갖고 있는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할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보여드렸던 그 체비셰프 이그젬플은 뭐냐면은 E14하고 E34를 가지고 이제 리미팅 디스트리뷰션 만들면 R2에서 정의되어 있는 매저인데 그것들의 요렇게 생긴 집합. 그러니까 이렇게 y equal x 라인을 그려놓고 그 위쪽 half 셋의 매저를 계산했을 때 그 매저가 이쪽으로 그 매저가 0.9959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숫자가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99.59% 동안 이게 한쪽 3 마줄로 4가 앞서 나갔다는 얘기가 이제 그런 센스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걸 어떻게 증명하냐? 증명의 내용은 사실 제 생각에는 생각보다 그렇게 여기저기에서 애널리틱한 테크닉이 많이 나오는데 일단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은 요 익스프레션을 그냥 계산을 그러니까 익스플리시트하게 쓰는 건데 그거는 클래시컬한 애널리틱 넘버 시오리에 나오는 그 프라임 넘버 시오렘의 결과를 쭉 그냥 쫓아가는데 거기다 좀 더 이제 서브틀하게 계산하는 그런 상당히 하드한 어널리시스 테크닉 같은데 그래서 계산한 바에 의하면 그게 이제 제가 여기 생략한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런 거 다 잘라버리고 이제 중요한 것만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생겼는데 하여튼 제가 일단 노테이션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카이는 디리슐레 캐릭터 마줄로 M이고요. 그거의 난 트리비얼 캐릭터들을 다 모아놓은 썸인데 그것들 안에 썸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이 기본적으로 뭐냐면은 코사인 펑션인데 여기서 감마 x라고 쓴 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L 펑션의 크리티컬 재료들의 오디네이트들을 다 추주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요 감마 x고요. 그 다음에 이제 CAM이라는 게 중요한 컨스턴트인데 이게 이제 바이어스 컨스턴트라고 부르는데 이게 뭐냐면은 1 마이너스 number of squares of A 마줄로 M in Z 마드 MZ. 이거는 이제 M이 프라임이든 아니든 다 되는데 쉽게 말해서 M이 그냥 프라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뭐냐면 A가 쿼드래틱 레지듀일 수도 있고 난 레지듀일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A가 만약에 난 레지듀면은 A가 쿼드래틱 난 레지듀면은 A의 스퀘어 루트가 없기 때문에 이 숫자가 0이 되고요. 그러면 이제 C of AM이 숫자 1이 되거든요. 그래서 포지티브가 되고 만약에 A가 마줄로 M으로 스퀘어면은 A가 쿼드래틱 레지듀면은 적어도 스퀘어 루트가 2개 이상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2개가 있고 M이 프라임이면은 만약에 M이 컴포지시면 2개보다 더 많을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여기 이쪽 숫자가 커지기 때문에 1 마이너스 그 숫자 하면은 이게 네거티브가 되거든요. 그래서 기억하실 거는 A가 난 스퀘어면은 이 C of AM이 포지티브가 되고 A가 스퀘어면은 C of AM이 네거티브가 된다는 거죠. 근데 왜 이런 게 중요하냐면은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 포뮬러가 말하게 되는 게 뭐냐면은 E of X라는 게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이게 얼마나 포지티브냐 혹은 네거티브냐 이거를 우리가 알고 싶었던 거였는데 이것들은 제가 R하고 오메가는 뭔지 아주 말씀드리 안 되는데 그냥 쉽게 컨스턴트라고 일단 지금 그냥 컨스턴트라고 얘기해도 되고요. 하여튼 이거는 그냥 뭐 복잡해 보이지만 다 삼각함수 그냥 더해 놓은 거거든요. 코사인들을 다 더해놨으니까 얘네들은 그냥 위아래로 진동하는 거니까 0 부분에서 포지티브, 네거티브 50대 50이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렇게 일단 하고요. 그 다음에 요것들이 인피니트 썸인데 그 인피니트 썸의 인덱스가 뭐냐면 크리티컬 제로들로 인덱스가 돼 있는 그러니까 인피니트 썸으로 그렇게 되는 거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짚고 넘어갈 거는 여기가 x가 나오는 게 아니고 로그 x가 나오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제 삼각함수를 예쁘게 그리려면 x축을 그냥 스케일링을 하면 안 되고 로그 스케일로 잡아야 진짜로 삼각함수처럼 생긴 그래프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리미팅 디스트리뷰션이 로그 매저로 해야지 존재하고 그냥 매저로 하면 존재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를 로그 매저로 써야 된다는 게 아마 그 루빈스타인하고 사르낙이 처음 이제 관찰했던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 다음 세 번째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냥 쉽게 얘기해서 이게 삼각함수니까 약 50대 50으로
양수, 음수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어떻게 되냐면 얘가 얼마나 자주 양수가 되냐, 음수가 되냐 이거는 순전히 요 숫자가 양수가 되냐, 음수가 되냐 이거에 결정되는 거거든요. 삼각함수 전체적으로 위로 밀어 올릴 거냐, 아니면 아래로 밀어 내릴 거냐 이것만 여기서 결정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삼각함수의 합들이 진짜로 통계에서 얘기하는 인디펜던트 랜덤 베리어블처럼 각각이 50대 50으로 움직이면 전체도 50대 50으로 움직일 거냐 이런 게 이제 어려운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 설명을 드릴 건데 거기서 이제 필요한 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리니어 인디펜던스 하이포테시스입니다. 그래서 요 오디네이트를 다 모아놓은 셋이 리니어리 인디펜던트 오버 Q가 되면은 그러면 이제 50대 50으로 갈라진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가 왜 그러냐면 여기 감마 X가 요 프리퀀시처럼 나오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간단한 모델에서 생각해 보자면 어떤 거냐면 이제 코사인을 우리가 하나만 찍어 놓으면은 하나만 보면은 이게 50대 50으로 양수가 됐다 음수가 됐다 하는 거는 이제 당연한 얘기인데 그걸 두 개 더 해놨을 때 50대 50으로 양수가 되냐 음수가 되냐를 얘기하려면 요 두 개들이 요 X하고 Y라는 베리어블들이 통계학 그 확률론적인 그 터미널을 쓰면은 얘네들이 인디펜던트여야 되거든요. 그래야 더했을 때 또 50대 50이 되거든요. 그래서 코사인 X, 코사인 X 더 코사인 Y는 X하고 Y가 인디펜던트 아이덴티컬 랜덤 베리어블이어야 50대 50으로 이제 파지티브 값을 가질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은 코사인 2X 플러스 코사인 3X라고 하면 얘네는 이제 인디펜던트가 아니거든요. 더 이상 쉽게 얘기해서 얘는 코사인 X의 2차식이고 얘는 코사인 X의 3차식이니까 이게 절반으로 50대 50으로 각각 된다고 해서 더해놨을 때 그렇게 된다는 보장이 없죠. 릴레이션이 생기니까. 그러면은 만약에 이런 거는 어떻게 되겠냐? 루트 2x 타임 플러스 루트 3x 이런 거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제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거를 이제 크로네커 베일 세어럼을 사용해서 증명을 할 수가 있는 게 어떤 걸 증명을 할 수가 있냐면 알파하고 베타가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오버 Q면 얘네들이 정확하게 얘네들이 정확하게 인디펜던트한 랜덤 베리어블 X하고 Y를 집어넣은 거하고 똑같이 된다는 것들을 크로네커 베일 세어럼 가 있는데 그 내용은 뭐냐면은 n을 1에서 디스크리트한 버전으로 말씀드리면 n을 1에서 무한대까지 돌리고 알파 n하고 베타 n이 스팬하는 이미지를 토러스 안에서 볼 때 그 토러스들이 n이 무한대로 갈 때 에퀴 디스트리뷰션이 일어나면은 이제 그게 이제 통계에서 이야기하는 그 확률에서 이야기하는 인디펜던트가 이제 딱 나오거든요. 증명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도 하여튼 이제 중요한 거는 그래서 리니얼리 인디펜던스가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다 종합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사람들의 결과는 리니어 인디펜던스 하이포테시스를 가정하고, 이걸 가정하려면 당연히 제너럴라이즈 리만 하이포테시스 먼저 가정하고 시작해야 되고요. E of AM이, 이 펑션이 디파인하는 리미팅 디스트리뷰션이 어떻게 생겼냐. 제가 그냥 여기 감마 X, 로그 X, 오메가, 이거를 전부 다 하나로 U of 감마 카이라고 썼거든요. 그래서 요 U of 감마 카이를 그냥 인디펜던트한 랜덤 베리어블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Uniformly distributed on unit interval. 그러면은 이것들이 이제 전부 다 이제 그 삼각함수 안에 있는 것들이 전부 다 인디펜던트한 랜덤 베리어블의 썸으로 써지기 때문에 이쪽에서 이제 진동하는 텀들은 정확하게 진동의 그 중심점이 0이 되고 이것들이 굉장히 좋은 성질을 갖게 되는데 첫 번째는 일단 이렇게 생긴 uniformly distributed된 랜덤 베리어블을 코사인을 취해봐야 뭐 별거 없고 상수 곱하고 더하고 해봐야 굉장히 좋은 매저가 나기 때문에 얘네들은 다 absolutely continuous 매저로 나오고요. 그러니까 테스트 펑션 같은 걸 계산할 수가 있고 두 번째로 이제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이걸로 정의되는 그 probability 매저의 mean 평균이 어디냐 요 C of A, M이 되는데 그게 나타나는 이게 재는 것이 뭐냐면 A가 마줄로 M으로 스퀘어냐 난 스퀘어냐 그런 거기 때문에 A가 난 스퀘어면은 이게 파지티브고 따라서 파지티브라는 얘기는 이 펑션이 파지티브 값을 더 자주 갖는다는 결론이어서 이제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그 체비셰프 바이어스를 어떻게 이제 저스티파이 시킬 거냐를 얘기할 수 있는 거죠. 하나 더 중요한 내용은 센트럴 리밋 세어렘을 또 우리가 증명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이제 그 마줄러스 m을 인피니티로 보내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그 마줄러스 m을 인피니티로 보냈을 때 그러니까 모듈수를 점점 더 크게 잡으면 이를 이렇게 적당한 숫자로 나눠주면은 그것이 주는 매저가 스탠다드 가우시안으로 컨버지 한다는 내용인데 스탠다드 가우시안으로 컨버지 하려면 일단 민이 제로여야 되니까 요 바이어스가 점점
m이 커질수록 이제 더 줄어든다는 얘기가 되는데, 하여튼 요거는 이제 좀 더 나중에 더 설명을 드리고요. 증명은 제가 대충 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그냥 쭉 넘길게요. 그래서 뭐냐면은 처음 시작은 그냥 그 클래시컬하게 애널리틱 넘버 세어리에서 프라임 넘버 세어렘을 증명하는 그 L 펑션을 계산하는 테크닉으로 explicit 포뮬러를 이제 드라이브 하는데요. 그러고 나서 그 리니어 인디펜던스 하이포테시스를 가지고 그 진동하는 텀들의 인디펜던스를 증명하려면은 그 메저의 푸리어 트랜스폼이 어떻게 생겼느냐를 가지고 이제 증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푸리어 애널리시스를 좀 해야 되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센트럴 리밋 세어렘을 증명을 하는 거는 제가 R이라고 쓴 그 컨스턴트를 디파인 안 했는데,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면은 여기다가 슬라이드에 적었어야 되는데, 대충 1 over 4 플러스 감마 x의 스퀘어 뭐 이 정도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하고 상관이 있냐면 디리슬러 L 펑션의 로그 데리버티브를 1에서 계산한 것의 그 사이즈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L 프라임 오버 L evaluated 1의 그 각 값을 그 모듈러스를 인피니티로 보냈을 때 그거의 사이즈가 어떻게 되느냐. 이건 리틀우드의 페이퍼에서 나오는 건데요. 그거가 이제 센트럴 리밋 세어렘에 관계가 있게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나중에 또 중요한 거 나올 때 설명을 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펑션 필드 버전은 뭐냐면은 다 똑같고요. 다 똑같고, 제가 아까 이것도 이제 여기 정화엽 박사하고 좀 전에 디스커션 할 때 얘기를 했었는데, 그 펑션 필드 버전을 제가 처음에 잘 몰랐던 거는 보통 파이 오브 x라 그럴 때 프라임들을 세는데 디그리를 x인 놈만 세지 않고 저는 up to x까지 한 번에 다 세거든요. 그렇게 해야 결과가 좀 이렇게 보기 좋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다 셌고요. 근데 그 펑션 필드 이게 폴리노미얼 링에서는 우리가 프라임들을 이제 내추럴하게 오더를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넘버 필드 때 2 다음에 3이고 3 다음에 5고 이렇게 있는데, 이 폴리노미얼들은 뭐 내추럴하게 오더를 줄 수 있는 방법은 디그리 가지고 셀 수 있는 방법밖에 없으니까 한 번에 이렇게 디그리 1인 놈들 다 모아놓고 그다음에 2인 놈 다 모아놓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이 상황에서는 더 좋은 게 로그 메저가 자동적으로 이 안에 벌써 들어가 있는 셈이 되죠.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이제 포뮬러가 날 때 그 로그 메저가 필요가 없게 되고요.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저거를 노멀라이즈 할 때 앞에는 우리가 루트 x 오버 로그 x로 노멀라이즈를 했는데, 그 대신에 뭐 q to the x over 2 오버 x로 노멀라이즈 하는 건 이건 정확하게 이제 우리가 앞에 프라임 카운팅을 할 때 저렇게 셌기 때문에 정확하게 똑같은 거고요, 그냥. 그러면은 이게 이제 제 결과는 그냥 한마디로 쉽게 말씀드려서 루빈스타인하고 사랑 했던 모든 거를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어쨌든 설명을 드리면 이제 이 펑션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제는 근데 그 제타 제로가 파이나이트밖에 없으니까요. 여기 나타나는 서메이션이 이제 파이나이트 썸이거든요. 인피니트 썸이 아니고. 그래서 훨씬 어널리시스가 쉬워집니다. 그래서 제타 제로의 그 L 펑션 제로의 로 인덱스가 되어 있는 것들의 그 삼가함수의 합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로그 메저를 더 이상 사용할 필요가 없고 그냥 x를 넣으면 이제 카운팅 메저고. 그래서 여기 x는 디그리이기 때문에 아까는 이제 실수로 셌었는데 지금은 그냥 x를 디스크리트하게 1, 2, 3, 4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여기 CMX는 제가 컨스탄트라고 썼는데 이게 사실은 almost 컨스탄트인데 이제 컨스탄트는 아니고요. x가 홀수이면은 어떤 값을 갖고 짝수이면 어떤 값을 갖는데, 그러니까 홀수냐 짝수냐에 따라서 그 컨스탄트의 값이 달라지는 그 정도 차이가 있는데, 이게 a가 마줄러 m으로 난 스퀘어면 파지티브고 스퀘어면 네거티브, 이거는 똑같아요. 그거는 똑같고 단지 그 값이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펑션 필드 버전의 리니어 인디펜던스를 우리가 가정하면 똑같이 앱솔루트 컨티뉴티라든지 요 숫자가 민이 된다든지 그 다음에 센트럴 리밋 세어렘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다 똑같이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앙대학교 인보해 박사하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이거를 이제 나나벨리언 버전에서 하려고 하고 있는데, 골잡아 말씀드리면
크게 어려움 없이 다 익스텐드를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나벨리아는 케이스는 물론 이제 우리가 저기를 갈로아 그룹상에서 폴리노미알의 컨주게시 클래스별로 이제 분류를 하는데, 그래서 여기는 레이스가 레지드 클래스별로 레이스를 하는 게 아니고 갈로아 그룹의 컨주게시 클래스별로 레이스를 하는데, 그 컨주게시 클래스가 크면 당연히 거기 프라임들이 더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정해주고 그 컨주게시 클래스의 사이즈에 따라서 보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그 컨주게시 클래스별로 우리가 레이스를 살펴보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물론 디리슬러 L 펑션 사용하는 대신에 아틴 L 펑션 사용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라임 넘버의 그 컨주게시 클래스 사이즈를 염두에 두고 똑같이 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역시 똑같은 결과를 얻었는데, 저희가 그 내용은 뭐냐면은 갈로아 그룹의 컨주게시 클래스들 중에 그 갈로아 그룹의 스퀘어 엘리먼트를 포함하는 컨주게시 클래스들이 레이스에서 뒤처지고, 그 그룹 엘리먼트 중에 스퀘어 엘리먼트를 안 가지고 있는 컨주게시 클래스들이 레이스에서 앞서 나간다는 뭐 똑같은 결과들을 저희가 얻을 수가 있었고요. 지금 이제 센트럴 리밋 세어렘까지 거의 완성을 본 단계인데, 하여튼 이제 그거는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이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그 네이선 앵의 그 티시스 2000년도에 나온 티시스인데, 그거 중에서 이제 발췌를 해서 2004년도에 이제 퍼블리시가 된 내용을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은 그 메비우스 펑션이 있는데, 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메비우스 펑션은 뭐 그 n에 대해서 스퀘어 프리가 아니면 0으로 넣고 스퀘어 프리면은 그 n의 프라임의 개수가 n의 프라임 팩토리제이션에 나오는 프라임의 개수가 양수냐 음수냐일 때 1이냐 마이너스 1이냐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거의 서머터리 펑션을 우리가 이렇게 정의해 놓고요. x까지 쭉 더해 놨을 때 이 mx가 크기가 과연 어떻게 변하겠느냐. 이거가 이제 애널리틱 넘버 시어리 하는 사람들은 꽤 중요한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거를 어떤 식으로 이해를 했냐면, 제가 뭐 생각하는 건 아니고 다 문헌에 나온 내용들인데, 이거를 이제 정수를 랜덤하게 뽑았을 때, 큰 정수를 랜덤하게 뽑으면 스퀘어 프리가 아닌 놈들은 다 버리고 스퀘어 있는 놈들은 다 버리고요. 스퀘어 프리인 놈들만 봤을 때 이게 프라임의 개수가 양수면 오른쪽으로 가고 음수면 왼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쭉 계속하면, 예, 제가 뭐 보통 문헌에서 브라우니언 모션 얘기를 많이 하는데, 왼쪽으로, 그러니까 이게 카운트를 하나 할 때마다 내가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 랜덤하게 그냥 정해서 내가 이제 브라우니언 모션을 한다고 생각하면, 그게 시간이 감에 따라서 내가 얼마나 크게 진동을 할 거냐, 뭐 이런 거하고 상관이 있는 내용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가 얼마나 크게 진동을 할 거냐가 관건이었는데, 이거를 이 사람이 네이선 앵이 이제 생각을 한 거는, 이거를 리미팅 디스트리뷰션을 이용해서 공부를 하면 어떨까. 이제 그래서 그거가 티시스 내용이 나오는데, 이거를 루트 x로 나오거든요. 루트 x로 나누거든요. 근데 왜 루트 x로 나누는지를 제가 이제 간략하게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센트럴 리밋 세어렘을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그것들이 뭐냐면은 아이덴티컬한 랜덤 베리어블 n개 더해놨을 때, x1, x2, x3 해서 up to xn까지 더해놨을 때, 이거를 루트 n으로 나눠놓으면 그거가 정의하는 매저가 스탠다드 가우시안으로 나온다는 게 센트럴 리밋 세어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루트 n으로 나누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루트 x로 나누는 게 이제 아마 맞는 노멀라이제이션일 것이다. 저는 이제 대충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정의되는 리미팅 디스트리뷰션이 만약에 가우시안이 되려면 이 값이 이제 또 테일이 완전히 죽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테일이 이제 약간 얇으면서 끝까지 살아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이 멀텐스 컨젝처가 이것이 이제 루트 x로 막혀 있다라는 컨젝처였는데,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이게 똑같이 그냥 센트럴 리밋 세어렘하고 똑같이 된다고 생각하면 이게 맞으면 안 되죠. 왜냐면 테일이 인피니트하게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1로 막혀 있으면 뭐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그래서 결국은 이게 이제 틀렸다라는 게 증명이 됐는데, 1985년에 틀렸다라는 게 증명이 됐는데, 그것들이 굉장히 이제 인디렉트한 방법으로 사실은 증명이 됐고요. 근데 이거보다 덜 알려진 결과가 어떤 게 있었냐면, 1942년에 내용 중에 만약에 그러니까 제타 펑션에 대한 리니어 인디펜던스를 가정을 하면 이 림숲하고 림인프가 둘 다 인피니트로 간다는 걸 이미 보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이때 그
리니어 인디펜던스 하이퍼시스가 이런 것들하고 관계가 있다라는 게 어느 정도는 밝혀진 것 같은데, 그걸 이제 루빈스타인 사르낙 테크닉을 이용해서 이제 처음으로 일을 한 것 같아요. 네이선 앵이. 그래서 이 사람이 증명한 건 뭐냐면, 리니어 인디펜던스를 만약에 가정하면, 그리고 리니어 하이퍼시스도 이미 가정하고요. 그러고 나서 얘가 디파인하는 리미팅 디스트리뷰션이 어떻게 생겼냐를 보면은, 여기서도 물론 이제 로그 스케일이고요. 그러면 똑같이 여러 개의 삼각함수를 더해놓은 꼴로 나오고, 여기 무슨 뭐 컨스턴트가 따로 없고요. 이건 정확히 0에서 진동하는 그런 걸로 나오는데, U 감마들은 그 리만 제타 제로의 오디네이트로 인덱스가 되어 있는 인디펜던트 랜덤 베리어블이고요. 유니폼리 디스트리뷰티드 from 0 to 1이기 때문에 이 삼각함수는 그냥 정확하게 0에서 1로 진동이 되고, 근데 이제 이 상황에서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이게 얼마나 자주 양수냐 없냐 이게 아니고, 요 콘스탄트, 요 앞에 이제 콘스탄트의 사이즈가 이 감마가 이제 커지면서 어떻게 컨트롤 되고 이런 거하고 사실은 이제 관계가 있는데, 그래서 예. 그래서 이런 익스프레션이 디파인하는 그 리미팅 디스트리뷰션을 공부를 하려면은 우리가 만약 예를 들어서 m of x over root x가 얼마나 그로스 오더가 크겠냐 이거를 이제 알고 싶으면은 요 상수들의 합이 어떻게 컨트롤 되겠느냐 이거를 애널리틱 넘버 스터디를 하는 사람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이제 어려운 문제라고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이제 이것이 이제 discrete negative moment of Riemann zeta, derivative of Riemann zeta function하고 관계가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얘네들, 그러니까 이 익스프레션을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여기는 이미 리만 제타 절의 데리버티브가 들어있고요. 이 로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리만 제타 크리티컬 제로거든요. 로 equals 1/2 플러스 i 감마인데 그 익스프레션인데, 리만 제타 제로가 일단 심플 제로라는 거를 이미 가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분모로 들어가 있으니까 그 디그리가 2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애널리틱 넘버 스터디 하는 사람들 중에 이제 가넥하고 헤자리라는 사람이 인디펜던트 컨젝처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한 컨젝처 내용은 뭐냐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리만 데리버티브 오브 리만 제타의 디스크릿 네거티브 모멘트라는 건 뭐냐면, 그렇게 그러니까 제타 데리버티브의 로를 역수를 2k 파워를 넣어서 다 더해 주는데, 그거가 이제 그냥 뭐 팬시한 용어로 discrete negative moment라고 보통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0에서부터 t까지 다 더했을 때 요만한 오더로 나온다라는 게 이제 이 사람들의 컨젝처의 내용이거든요. 근데 애널리틱 넘버 스터디 한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컨젝처는 굉장히 증명하기 어려운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면 뭐 어떤 사람은 리만 하이포시스보다 더 어려운 거라고 그러는데, 저는 뭐 그런 건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네이선 앵이 한 거는 뭐냐면, 이거를 가정하고, 특히 이제 K가 1일 때하고 2분의 1일 때 요게 성립한다는 걸 가정하고 나면은, 그리고 나서 몇 가지 더 가정을 한 다음에, 그거 다가 아니고 한두 가지 더 가정을 하고 나서 그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던 요 상수 요것들을 에스티메이트를 잘 하면,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그 리미팅 디스트리뷰션의 매저가 테일이 얼마나 빨리 줄어드는지를 우리가 에스티메이트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테일이 에스티메이트이 끝나면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m of x의 루트 x를 나눠주면 걔가 얼마나 크게 증가하냐, 트리플 로그의 4분의 5승 정도로 증가한다라는 거를 그 probability measure 테일의 사이즈로부터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뭐 컨젝처를 뭐 여러 개 가정하고 하는 거니까 이거를 실제로 얼마나 증명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거를 하려고 하지 말고 펑션 필드 버전에서는 그러면 과연 이런 걸 어떻게 할 수 있냐. 그래서 제가 살펴본 거는 이거를 펑션 필드 버전에서 이제 똑같이 하고요. 뭐 제타 펑션은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서머토리 펑션 메비우스 펑션의 서머토리 펑션도 똑같이 이제 하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제가 글로벌 펑션 필드 K를 이제 픽스를 하고요. 이거를 그냥 레셔널 필드를 해갖고는 별로 재밌는 얘기가 안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것들이 그 제타 제로하고 많이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타 제로가 좀 살아 있어야 좀 재밌는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K를 고정을 하고 나서 그거의 서머토리 펑션을 이제 이펙티브 디바이저들에서 디그리로 바운드 시켜놓고 메비우스 펑션을 다 더해놓으면은, 저는 이게 어디 있을 것 같은데 텍스트북에 모르겠더라고요.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했는데 굉장히 심플해요. 프루프는 굉장히 심플한데 뭐냐면은 mx를 q to the x over 2로 나눴을 때 얘들이 define하는 limiting distribution을 이제 쓸 수가 있는데 심플 제로들만 다 등장하고 일단은 이제 익스텐션이 이제 non-abelian이면은 멀티플 제로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걔네들은 다 빠지고 심플 제로들로 다 나오는데 걔네들이 코사인 오브 2파이 요건 다 똑같은데 이제 핵심 되는 건 얘가 얼마나 요 코에피션트가 얼마나 크냐가 문제거든요. 근데 걔들이 요렇게 생겼어요. 2 over something. 근데 중요한 거는 물론 요 리만 제타 펑션의 데리버티브가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게 파이나이트 썸이니까 우리 경우는 트리플 로그 텀이 안 나오거든요. 메저가 그냥 컴팩셋에서 생겨요. 테일이 아예 없고요. 이게 죽어버리니까 요 숫자들을 다 더하면 이게 다음 슬라이드에 나오나? 예, 하여튼 그래서 넘버 필드 버전은 이제 요런 거하고 이제 비교를 하시면 이제 완전히 똑같은 걸 다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숫자들을 다 더하면 BK라고 썼는데요. 저는 이 숫자들을 심플 제로들에서 다 더하면 이게 뭐 제로가 파이나이트밖에 없기 때문에 베이스 필드 K를 픽스하면은 이 값이 파이나이트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고넥 컨젝처의 애널로그라고 불러야 될지 말아야 될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고넥 컨젝처에서는 이거를 트리플 로그에 4분의 5승을 넣어야 림숲하고 림인프가 딱 막히는데 지금은 그런 거 없이도 이게 딱 그 바운드가 막히니까 이게 뭐 애널로그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는 왜 이 펑션 필드 버전이 이렇게 나오는지는 뭐 제타 제로가 파이나이트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걸로 이제 확실히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거보다는 이거를 이제 더 재밌게 하고 싶은데 그런 걸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이걸 이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건데 아직 구체적인 결과는 없고요. 그래서 이 K를 그냥 하나만 뽑지 말고 이제 패밀리를 우리가 잘 추주를 해서 그 패밀리 안에서 특히 이제 그 지너스가 인피니트로 가는 그런 패밀리 안에서 추주를 하면 그 텀이 이제 여러 개 점점 텀이 많이 생길 테니까 그 BK라고 썼던 요 넘버가 무한하게 갈 텐데 그게 가는 거가 어심토리칼리 어떻게 컨트롤이 될 거냐. 그게 과연 트리플 로그 텀처럼 뭔가 이렇게 인터레스팅한 익스프레션이 나올 거냐. 이런 거를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고 싶은 건데 왜냐하면은 이런 계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 처음에 먼저 번 슬라이드에서 드렸던 것처럼 그 제타 펑션의 데리버티브의 네거티브 모멘트를 계산하는 게 핵심인데 이 랜덤 매트릭스 세오리에서 그런 형태의 제타 펑션의 데리버티브의 모멘트를 계산을 할 줄 알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카츠사인학 티오리 같은 걸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그런 요 BK의 K가 appropriate family 안에 잡혔을 때 그 BK들의 average value들을 계산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제가 앞에서 보여드렸던 요거가 linear independence를 가정하고 할 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rational function field에 quadratic extension들을 다 모아놓는다고 가정을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그 안에서는 지너스는 무한대로 가는데 그것들의 그 컬렉션 안에서 과연 리니어 인디펜던스 하이포시스가 만족되지 않는 놈들이 어떻게 컨트롤 될 거냐. 그거는 아직 모르거든요. 앞에서 보여드린 코바스키 결론은 그렇게까지 일반적인 패밀리는 아니니까 그걸 바로 적용할 수는 없고 그렇지만 뭔가 하여튼 그것만 컨트롤 할 줄 알면은 이제 그 패밀리 안에서의 요런 퀀터티의 에버리지 밸류를 계산하는 건 우리가 카츠사인학 테크닉을 사용해서 그 다음 랜덤 매트릭스 2를 가지고 이런 이런 숫자의 퀀티티를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으니까 가능한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요 리니어 인디펜던스를 어떻게 컨트롤할 거냐 이런 것들은 이제 제가 아직 그 다음에 이제 뭐 비슷한 거를 이제 넘버 필드 상에서는 뭐 손댈지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또 다른 것들은 어떤 게 있냐면은 뭐 엘리프틱 커브 상에서 똑같이 이제 그 계수 AP가 양수가 되거나 음수가 되거나 이런 것들의 레이스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럴 때는 이제 또 그 모노드로미 그룹이 그때는 이제 GSP가 아니고 무슨 오소고널 그룹 같은 걸로 대신 다른 패밀리를 또 잡아봐야 되니까 하여튼 그런 것들에 따라서 랜덤 매트릭스의 세오리에 따라서 계산하는 방법이 다르니까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지금 제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 거는 이 정도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더 뭐 중요하거나 재밌는 거를 할 수 있을지는 이제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이게 아마 마지막 슬라이드인 것 같은데, 예, 이 정도 준비했으니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